안녕하세요. 상지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2학년 문학 2단원 문학의 수용과 생산 두 번째 작품 남신의 주유동 박시봉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은 1948년에 발표된 작품이에요. 그리고 백석 시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평안북도 사투리나 토속적 정치를 느낄 만한 어휘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시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목이 특이하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신의주 남쪽의 유동이라는 지역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을 새들어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편지봉투의 발신인 주소라고 할까요? 편지를 쓴 사람의 주소가 바로 제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방을 새로 얻었다는 것을 통해 자기 집을 살 만한 그런 여유가 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죠. 일단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편지 형식, 즉 서간체 형식이 드러날 텐데요. 이 편지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사연, 자기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서 헤매였다. 가족과 헤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중인 거죠. 거기다가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그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바람이 불고 추위가 더해온다는 것을 통해서 추운 계절이구나. 추운 계절 겨울이지 않을까 하는 게 짐작 가능하죠.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헉삭을 깐 목수 박시봉방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목수인가 보죠. 사시라고 하는 것은 갈대로 엮은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갈대로 엮은 그런 자리에 깐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였다. 주인을 붙였다는 것은 주인을 붙였다. 즉 새를 들게 되었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앞부분부터 여기 8행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근황을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편지 형식, 편지 내용이 드러나게 되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한번 같이 다시 살펴보면요.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리하여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습내 축축하고요. 누긋하다 눅눅한 이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나 혼자라도 많다라는 것은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벅차다. 또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뭔가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번뇌에 쌓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디롱배기에 복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지금까지 굉장히 추운 계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디롱배기에 복덕불이라는 뒤에 설명이 나와 있죠. 지피나 풀 따위가 얼크러진 뭉텅이로 이제 피운 불인데 말하자면 아주 질 낮은 값싼 불인 거죠. 디롱배기에 질 낮은 값싼 불이라도 담겨오면 참나무를 태우는 되게 질 좋고 정말 화력이 좋은 불은 아니라도 그런 값싼 불이라도 담겨오면 나는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나는 또 문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렇죠? 나는 내 슬픔 문 밖에서 나가지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즉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생각하고 있고 번민에 휩싸여 있고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가지도 않아요. 새김질이라고 빗대서 표현하고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성찰이죠. 해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 다음 부분 나는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팽괴일적이며 꽉 메어올 적이며 가슴이 답답해. 성찰하고 났더니 뜨거운 것은 뭘까요? 눈물이겠죠. 눈물이 핑 괴일적이며 눈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의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죠.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낯이 불도록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겠죠. 그러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이것은 내적 갈등이 최고조죠. 그렇죠? 말하자면 자신의 삶을 체념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내용이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생각을 해봤다, 성찰을 해봤다. 성찰의 결과 회한, 체념, 슬픔, 어리석음 이런 것들의 최고조를 느끼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자의 정서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는 그러나라는 바로 이런 접속 부사가 보입니다. 그러나를 사용하고 있는 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접속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그러나가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 둬야 됩니다. 앞부분과는 전혀 다른 시상 전개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그러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환된다. 뭔가 갈등의 최고조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체념의 마음조차 들었는데 그런데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듭니다.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체념의 마음이나 이 갈등의 최고조의 마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겠죠. 쉼없이 푹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면 나도 모르게 뭔가 희망과 상승의 기운을 받게 됩니다. 허연 문창을 바라본다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고 있는 것인데 자,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점점 밑으로 가라앉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었죠? 문창을 바라보죠? 눈을 떴죠? 그것은 바로 상승의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일 것을 생각하고 자, 그럼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고 났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란 건 무엇일까요? 운명이죠. 나의 운명이 나를 굴려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운명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가족과 헤어지고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죠. 이것은 운명이죠. 1948년이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 현실, 물론 광복 이후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내 잘못이 아닌데 이거 운명이 아니야? 운명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을 점점 가라앉아 버리죠.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슬픔이며 한탄이며 이것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 그런데 외로운 생각만은 아직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롭다는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슬픔과 한탄은 어느 정도 가라앉힌 후에 외로움은 백석 시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높고 고결한 심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이거 보겠습니다. 더러 나주손의 저녁 무렵에 살랑살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더욱 화로를 더욱 가까이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
이거 굴복하는 거야? 항복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은 이제 생각을 전환했어요. 태도를 전환한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뭔가 긍정적이고 상승적인 이미지가 오면서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화로를 더욱 가까이 낀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가 됐다. 그렇죠. 그리고 무릎을 꿇어본다는 것은 뭔가 생각의 변화, 뭔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자는 의미가 있는 거죠. 굴복이 아닙니다.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국고정한, 그 드물다는 국고정한이라고 나와 있죠. 국고정하다는 것은 깨끗한, 내지는 발을 정자니까 바르다, 깨끗함 내지는 바른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갈매나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자연물의 하나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외롭지만 굳고 깨끗하게 굳고 바른 모습으로 올곧이 서 있는 갈매나무가 바로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모습이겠죠. 나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그런 의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매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결국 갈매나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 있고요. 어두울 때 하얗게 혼자 눈을 맞고 있어요. 화자처럼 시련을 겪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굳고 정한 그런 의연하고 고결한 존재다라고 화자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른 잎새에 쌀랑쌀랑 소리도 내며 눈을 맞는다. 그래서 굳고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 아까 처음에 백석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왔던 부분이죠. 이 시의 특징을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토속적인 소재와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시라든지 드롱배기, 북덕불, 토속적인 소재죠. 나가지도 않고 높은 천정을 나주소내, 어니먼산의 바우섭 등의 이런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상황에 대해서 또 그의 의지에 대해서 더욱 생생한 형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화자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인생에 대한 체념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생각을 전환하면서 어느 부분이죠? 생각을 전환하는 부분 바로 그렇죠. 그러나 자, 시에 그러나와 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 둬야 됩니다. 앞과 뒤에 태도가 변화하고 화자의 생각이 달라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나 생각을 전환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외로움과 자신의 처지와 극복 의지, 자세 등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석의 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대한 내용 학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8쪽 이 시를 통해 할 수 있는 학습 활동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